긴장성 두통, 편두통, 벼락두통, 군발두통 이런 것들은 원인을 모르는 두통에 들어가고요.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가끔 어지럽거나 한쪽 손발이 잠깐 저렸다 풀린 적이 있어서 이거 나 중풍 아닌가 아니면 뇌출혈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와 MRI는 보는 영역이 좀 다른 검사입니다. CT가 깨끗하다는 말이 뇌 안이 다 깨끗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CT와 MRI의 차이, 그리고 MRI와 MRA가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쪽 머리가 자주 욱신거리는 분도 있고, 머리 전체가 무겁고 띵한 두통이 반복되는 분도 있고, 자세를 바꿀 때 핑 도는 어지러움,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오는 분도 있고, 잠깐 한쪽 손발이 저렸다가 풀린 적이 있는 분, 그리고 말이 한순간 어눌했다가 돌아온 적이 있는 분, 심지어 실신했던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증상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 반복되면 보통 응급실이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먼저 CT를 찍게 되는데요. CT를 찍고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안심하고 귀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증상이 또 오면 이건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MRI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MRI까지 찍어봐야 되는지, 그리고 MRI를 찍으려고 그랬더니 MRA까지 찍으라고 그래서 그러면 MRA는 도대체 뭔지, 왜 같은 증상에 대해서 찍고 또 찍는지, CT 찍은 걸로 안 되나, 왜 또 찍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대략 알고 계시기에 CT는 뇌를 보는 검사지만 MRI가 뭔가 더 정밀한 것 같다, 왠지 더 비싸다,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납득할 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은요,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끝까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이 생긴 것은 여러분들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원인을 알더라도 워낙에 원인이 많은 것도 또 문제입니다. 두통이 목 근육 긴장 때문인 분도 있고, 편두통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체질적으로 있는 분도 있고, 귀 때문에 아픈 분도 있고, 뇌혈관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축농증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눈이 아파서 그런 분들도 있고, 이가 아파서 또 머리가 아픈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인을 그냥 대려고 하면 끝도 없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쭉 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논문을 보고 그리고 두통에 관한 교과서를 읽어보면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의사들도 좀 착각하는 문제인데요, 두통의 원인을 얘기할 때 이거를 두통의 종류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은 원인을 모르는 두통, 원인을 아는 두통, 이렇게 되는데 두통, 그 원인을 왜 몰라? 두통 그거 편두통이잖아.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 그리고 뒤가 아프면은 긴장성 두통, 그리고 눈 이쪽이 아프면은 군발두통, 그리고 그냥 빡 치듯이 아프면 벼락두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도 과거에 제 전공이지만 저도 헷갈렸던 그런 부분인데, 원인은 다 모르는 겁니다. 긴장성 두통, 편두통, 벼락두통, 군발두통 이런 것들은 원인을 모르는 두통에 들어가고요. 이런 두통의 이름들은 원인이 아니라 그냥 원인 모르는 두통의 종류입니다. 종류. 아픈 양상으로 나눈 종류. 그리고 원인을 안다는 것은 뇌출혈, 뇌경색, 아니면 뇌외상, 아니면 뇌종양, 이런 원인이 딱 있는 게 원인을 아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두통은 원인을 잘 모른다. 그러면 잘 모르는 두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통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통 검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두통의 원인을 100% 밝혀내겠다. 나는 무슨 원인인지, 나 평생 머리 아팠는데 정말 알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위험한 두통,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뇌종양이나 어떤 뇌혈관 문제,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두통을 다루고 안심하고 약을 먹으려고 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CT가 깨끗하다는 말을 CT 검사 후에 여러분들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뇌가 다 괜찮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CT는 엑스레이를 여러 방향으로 쬐서 그걸 컴퓨터로 모아서 이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기술이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정말 고마운 기술이죠. 이것 때문에 뇌출혈 환자를 수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죠. 그리고 복부에 피가 찬 것도 발견해서 빨리 수술할 수 있게 되고 암도 발견하고 그렇게 했던 고마운 검사입니다. 뇌가 다쳤을 때 응급실에서 가장 먼저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를 부딪혔거나 좀 부딪히지 않았어도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그런 두통이 왔을 때는요. CT를 찍는 이유가 CT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뇌출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출혈이 아주 소량만 있어도 잘 발견되고요. 그리고 골절도 잘 발견됩니다. 그리고 CT의 조영제라는 것은 혈관으로 한마디로 조직이 잘 보이는 그런 물감을 혈관으로 넣어서 CT를 찍었을 때 종양 같은 거나 뇌혈관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검사거든요. 조영제를 맞을 경우는 뇌혈관도 CT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뇌종양도 작은 종양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CT가 다방면에 굉장히 유용한 검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가 보는 영역이 그렇게 작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응급으로 보는 검사는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CT가 보는 영역은 뇌출혈과 두개골절 정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CT는 작은 뇌경색 이런 건 또 보지 못합니다. 조영제를 투여한다 해도 큰 뇌경색은 볼 수 있지만 작은 건 보지 못해요. 또 급성인지 아닌지 잘 구별도 안 가고 초기 뇌종양도 CT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부풀어져 있는지 이것도 그냥 일반 CT로는 알기 어렵고 조영제를 투여해서 정밀 판독을 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CT를 찍는 그냥 일반적인 CT는 깨끗하다는 말은 큰 위험, 뇌출혈과 큰 뇌종양 그리고 뇌의 큰 기형 같은 거를 확인했다는 거지 뇌가 무조건 깨끗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의사들도 이거를 설명을 할 때 CT 깨끗합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이 말을 듣고 내 뇌가 깨끗한데? 나 좋은데?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이상의 검사를 하지 않고 두통이 계속되거나 마비 증상이 조금씩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CT가 깨끗하다는 말을 듣고 지내다가 나중에 뇌경색이 발견되거나 그리고 나중에 혈관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찍어보면 그래서 나중에 MRI를 찍어보면 뇌경색 같은 것이 발견되는데 뇌혈관이 같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력이 뇌경색이 과정력이 있거나 아니면 심혈관 문제가 있어서 심장 문제가 있어서 나는 뇌경색이 걱정된다. 뇌혈관도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리 MRI를 통한 혈관 검사를 해봐야 더 알 수 있는 것이지 CT가 괜찮다고 하는 것을 믿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CT의 한계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CT를 조영제를 넣고 찍으면 혈관을 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 검사를 기본 검사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검사를 기본 검사로 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는 MRI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CT를 일반적으로 봤다고 하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경우에는 뇌혈관을 보지 못한 거죠. 간혹 여기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심박동기를 장착을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몸 안에 기기 장치를 달고 있는 분들은 MRI를 못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CT를 찍고 그 CT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영제를 투여하고 조영제 CT를 찍어서 뇌혈관 자체를 직접 평가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MRI는요, MRI 기계로 뇌 자체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뇌출혈도 잘 보이고 CT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뇌경색, 혈관이 막혀서 뇌가 죽은 그런 것도 보입니다. 초기 뇌종양도 잘 보이죠. 그리고 뇌 안쪽에 염증성 변화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마비가 있던 분들에게는 MRI가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MRA는요, 같은 MRI 기계로 찍은 검사인데 말하자면 MRI 영상의 일부입니다. 근데
보는 타겟이 뇌혈관을 보는 거죠. 뇌 조직을 보는 게 아니고 뇌 동맥도 볼 수 있고 뇌 정맥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혈류 속도는 어떤지도 다 알 수 있고 끊어진 곳이 있는지 아니면 부풀어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도 MRA라는 MRI 영상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기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RI로 뇌혈관까지 같이 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얘기는 MRI 기계로 MRI 영상과 MRA 영상을 같이 찍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CT는 뇌출혈을 빠르게 보는 검사, MRI는 뇌 자체를 보는 검사, MRA는 뇌혈관을 다 볼 수 있는 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까지 보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게 궁금한지 그런 거를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고 그리고 걱정되는 그 기본 바탕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가족 중에 중풍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즉 뇌경색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이때는 MRI로 MRA까지 같이 찍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CT 찍고 깨끗했다는 말,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뇌경색이나 초기 뇌종양 그런 것들은 MRI나 MRA만 찍어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사를 모두 다 뭐 해봐라 그런 건 아니지만 걱정되는 분들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정확하게 MRI와 MRA를 같이 찍어보는 것이 맞고요. 다쳐서 출혈이 의심되는 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두통 때문에 출혈이 걱정되는 분들은 CT를 찍어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CT와 MRI, MR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그럼 언제 검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젊은 분들은 사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그렇게 잘 오질 않고 혈관이 좁아지질 않기 때문에 20대나 30대 분들은 두통이 정말 심하게 오거나 뇌혈관 기형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뇌혈관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하면 굳이 검사를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40대 넘어서 50대, 60대가 됐는데 두통도 가끔 있고 그리고 뇌혈관이 걱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쯤이면 뇌혈관이 부푼다거나 아니면 뇌혈관이 막혀간다거나 좁아진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MRI와 MRA를 마음먹고 한번 찍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진 삼아. 그러니까 뇌혈관의 적당한 검진 시기는 40대, 50대, 60대 그때가 적당하고 굳이 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는 50대, 60대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MRI, MRA, CT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